자, 45회 기출문제 TET 1급이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성급비용 명세서라고 되어 있고요. 성급비용 명세서에서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 성급비용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우리 많이 연습해 보셨던 것처럼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항목이에요.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서 여기 전년도에 성급비용 있었겠죠? 전기 성급 비용은 전기의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놨다면, 얘가 단기에 성급비용으로 전기의 성급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여기 송금에다가는 불산입 했겠죠? 불산입, 그다음에 유보 소득 처분해놨던 것을 단기가 됐을 땐 얘부터 먼저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전기에 대한 거, 올해 단기가 됐으니까 송금불산을 시켰던 거를 올해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송금산이 해주시고요. 소득처분은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여기 성급비용 보험료 250만원에 대한 금액이에요. 250만원은 세무조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세무조정 참고 자리에 보시게 되면, 전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내역 참고해서 조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요거란 말이죠. 얘는 본사 건물에 대한 보험료 성급한 것이고, 성급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0년 올해 해당되는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성급비용 처리했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에서 이렇게 송금산입하고 유보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 거는 처리가 끝났고, 또 단기에서도 성급비용으로 나간 항목들이 있겠죠. 걔네들은 세무조정을 해주게 된다면, 단기에 발생한 성급비용에 대해서는요, 단기 성급 비용에 대해서는 얘는 당연히 얘가 또 송금 불산이 될 것이고요. 요거 처리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준 거는 바로 요 임차료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올해 분도 있고 내년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무 프로그램에다가 이 자료를 반영하고 나타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단기 성급비용에 대해서 두 가지 세무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급비용 명세서에서는 성급비용은 이렇게 전기거 조정해서 송금 불산이 됐던 거, 송금 산입하는 세무 조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송금 불산이 세무 조정을 하고, 이 소득 처분은 유보 처리하는 두 가지 항목. 이 문항에서 보니까 세 개의 소득 처분이 세무 조정이 나오겠네요. 그 자료를 갖다가 세무 프로그램에다가 반영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급비용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우선 단기 거 보시면 되겠죠. 자료에서 입력해야 될 사항은 2020년 5월 1일 여기 임차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급 임차료 선택하면 되겠죠. 저기는 자동차 보험료, 거래처는 한화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자, 성급비용 기간 입력하라고 그랬죠. 2020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액은 240만원 됐죠?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8월 1일날 자동차 보험료라고 되어 있네요. 보험료, 첫 번째 잘못했죠? 자동차 보험료가 아니라 임차료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료라고 쓰면 되겠죠? 자동차 보험료, 여기가 한화 금액은 200만원,
날짜는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금액은 200만원 회사 계상에 있고요. 이것도 회사 잘못 썼죠. 선정부팅 금액은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거는 맞죠? 자,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회사에서 계상해 놓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조회를 해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아무 말이 좀 없기 때문이죠. 원래 성급비용을 계상할 규정은 임차료, 현관비에 대한 거, 보험료, 현관비에 대한 거 두 개 있다가 나와 있어요. 원장을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 저는 여기 성급비용만 조회를 해 볼게요. 성급비용 처리된 게 있는가 봤더니 보험료에 대해서 여기 하나 화재보험이면 자동차 보험료죠. 회사에서 50만원을 벌써 여기 결산할 때 보험료로 성급비용으로 처리해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은 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동차 보험료 이 금액에 대해서 50만원 여기 회사 계상액에다가 5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나머지 아직 계상되지 않은 세무조정 대상 금액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 임차료와 보험료에 대해서 세무조정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반영해요? 합계 등록 누르셔서 우선 여기 나와 있던 전기분부터요. 전기, 성급, 비용 이런 뭐에 대해서 본사 건물 있죠? 본사 건물에 대해서 계산됐던 거 200 아이고 쏘리 잘못했어요. 왜요? 이런 좀 송금 산입을 시켜야 되니까 송금 산입을 이쪽에 다 해야 되겠죠. 다시 전기 성급 비용 또는 본사 건물에 대한 거 금액은 250만원 소득 처분은 유보 감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에 벌어진 거는요 성급 비용 얘는 뭐에 대한 거 임차료에 대한 거 금액은 아까 계산해 놓았던 금액 이렇게 보시고요. 789 041 이는 유보 시켜 놓으시고요. 성급 비용 이번에는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죠. 금액 661 643 하시고 얘도 유보 발생. 얘네들은 내년에 가면 당연히 송금 산입에 유보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해당되는 기간이 도래했다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요. 복귀 그 다음에 얘도 저장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성급비용 영세서에 대한 자료는 마무리가 된 것이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연달아서 보자고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와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이 조정명세서에서는 세무조정되는 금액이 없어요. 세무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기산세 이 금액들을 갖다가 쭉 자료를 작성해서 반영만 하면 되는 문제랍니다. 자,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투자분 세액공제 2월분 2월 세액공제 2월 된 것들 세액공제 하겠다고 하는 자료가 4천만원이 2019년도에 발생한 거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여기서 하나 좀 미리 참고해 놓으실 것은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긴 하겠지만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에는요 얘는 여기 우리가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세 반영할 때요.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는 항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가도 최저한세 계산을 해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런 걸 다 보여드릴 텐데, 우선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거 있었죠. 똑같이 세액공제이긴 한데 연구 그다음에 개발 연구개발비 요가 뭐였더라. 하여튼 연구개발비에 대한 거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제외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법인세 과세표 준비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입력하는 항목이 다르단 말이죠. 문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비교해서 또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 투자한 내역이 뭔가 봤더니 지금 자동 포장기 5억 원짜리를 갖다가 지금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투자에서 이렇게 사갖고 왔다는 거 자료를 반영을 할 거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료 1은 1919년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 2월분으로 당해년도에 공제받으려고 한대요. 자, 두 번째로는 자료 2는 공장에 신규로 기계장치를 투자한 내역이며 회사는 본건에 대해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세액공제율이 3%래요. 5억 원의 3%는 1,500만원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문제는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여기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얘를 작성하랍니다. 1번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의 3에 해당되는 당기 공제세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얘를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똑같이 여기 항목 나와있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거, 여기 투자금액, 올해 투자한 금액은 아까 5억 원이었었잖아요. 여기다가 5억 원 해주시면 공제 대상 금액은 1,500만원 차이가 계산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기 계산력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반영하래서 공제금액 반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기 세액, 공제세액 및 이완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 클릭하셔가지고요, 완성을 해야 되니까 F1을 누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반영했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있죠? 이 항목을 코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12월달에 발생한 거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업연도 2012년도 거 말고 지금 2월 된 금액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당기 공제세 지금 당기분거 1,500만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2월 됐던 것도 여기서 반영을 해서 계산을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어디 있는가요? 요거요. 중소기업 투자 공제세 발생연도 세액공제 2월분. 요거는 좀 이따가 반영하기로 하고, 여기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2019년 12월에 있었던 거 당기분 아니죠. 여기 2월분에 대해서 4천만원을 여기다 먼저 이렇게 시켜주시고요. 이건 1차년도, 작년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1차년도에 4천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등등 우리가 받을 금액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올해 발생한 거 2020년 12월생제 정기분은 1,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일단 힘들 거 없어요. 이 두 가지 합쳐서 지금 우리가 투자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 5,500만원 발생한 것을 2월 공제까지 두 개 반영해 놓은 상태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 세액공제 조정정세서에 단기 공제세액 입력하시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두 가지 입력이 다 끝난 거예요. 반드시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공제세액 계산 내역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다음 자료에 의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과세표준과 산출세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입력되어 있다는 무시하랍니다. 얘는 클릭하셔가지고 법인조정 2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자료들은 대부분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새로 불러오기 얘만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불러오기 눌러보시게 되면 자료 나와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대로 지금 자료에 의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좀 올라가야겠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될 테니까요.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오도록 지금 불러오기 하라는 얘기를 썼으니까 여기 맨 마지막 것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5억 3,400 얘는 이렇게 맞춰보시면 되겠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차죠. 이렇게 불러와 달라고 했으니까 이 불러오기 한 금액과 여기 자료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예. 그리고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저장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작성하래요. 이 상태에서 눌러서 밑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클릭해 보시게 되거든요. 아무 자료 없죠? 똑같이 불러오기.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기를 조정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입력하는 사항은 없어요. 이 표를 여러분이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법인은 지금 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여기 산출세 여기 과세표준 금액 요 금액 1차죠.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하고 세액조정 명세서 불러오기에서 작성하랬던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과세표준 금액이 같은 상태에서 지금 이 법인은 지금 세율이 20%가 적용이 돼가지고 과세표준 금액이 2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2억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20% 세율이 적용된 거예요. 산출세액이 이 8,600만원이 계산이 됐는데 조금 전에 2월 된 금액과 단기에 중소기업 투자 금액에 대한 항목에서 4,500만원이 있었죠. 여기서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하게 됐더니 3,100만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표준에 중소기업이 최소한 7%는 세금을 내야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최저한세 계산된 금액은 여기 3,744만 2,579원이죠. 근데 여기 지금 계산된 금액은 이 최저한세 계산된 금액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액공제 항목에서 지금 이 금액을 다 공제해 줄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된 금액이 이 법인에서 올해 납부해야 될 세액공제 전체를 공제받아서 3,10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세 이만큼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제해줘야 될 금액 중에서 최소한 이 금액은 다시 공제를 못 해주겠죠. 세액공제 중에서 이만큼은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953만 6,219원
이 금액으로 해서 이만큼이 계산이 되어야지만이 최저한세를 맞출 수 있다. 요거하고 이렇게 이 금액 얘를 조정하니까 최저한세 금액이 거의 딱 일치하죠. 이렇게 맞춰주는 게 바로 최저한세에 대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이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서 뭐 입력한 건 없어요. 블로그만 했는데 여기서 조정해야 될 바로 이 조정 금액 있죠. 이 조정 금액을 갖다가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세 공제 조정 계산서에다가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요 금액만 546만 3천 얼마를요. 그래서 이 금액을 반영을 시켜주셔야지 되는데 메모를 해놔야 되겠죠. 5, 4, 6, 3, 18이 어디다가 해주냐면 세공제 조정 계산서에서요. 그 항목 여기서 이제 공제 쭉 가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 조금 전에 발생했었던 거 있었죠. 그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5463,782 5463,782 이만큼은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이건 2월 되는 거예요. 이만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5,500만원 중에서 이만큼 최저한세를 맞추기 위해서 미공제세액으로 2월 시켜야 되는 금액 계산된 거 반영해 줬고요. 그래서 4,953만 6,219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 저장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작성했고요. 이렇게 4번에 최저한세 검토 결과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단기 공제세 2월의 계산에 적용하시오.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자료대로 우리가 자료를 다 입력하고 해당되는 서식을 다 반영을 했죠. 예,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는 거 한 번, 두 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가산세 문제죠. 가산세 계산서에 대한 문제는 크게 출제가 많이 되는 것, 또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들이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요. 여기 직접 써보게 되면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에 대한 가산세예요. 우리 그 FAT 1급에서 때 배웠던 것처럼 지금 3만원 초과되는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적격증빙 받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 몇 % 낸다고 했었냐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산세에 대한 금액은요, 얘를 세무조정하는 항목은 아니에요. 해당되는 자료를 서식에다가 반영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만원 초과 가산세 대상이 이 주어진 자료 4개 중에서 어떤 건지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내역에 대해서 가산세는 2%, 그다음에 해당되는 내역은요. 그래서 운반비 볼까요? 여기 3만원 넘죠. 개인용달에 제품 운송 의뢰하고 운송비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경비, 송금 명세서 제출했다 그러면 얘는 제출했기 때문에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두 번째, 원재료 500만원어치 사갖고 오고 일반 과세사업자인데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수취했다.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과세사업자한테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지. 이렇게 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면 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에요. 그게 500만원 기억하시겠고요. 교육훈련비 250만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겠죠. 적절하게 원천징수해서 세액을 신고 납부했다면 얘도 해당 사항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모품이 20만원인데 얘도 일반 과세자로부터 소모용 자재 구입하고 영수증 수취했대요. 영수증 수취하면 안 되죠. 일반 과세자니까 얘도 적격 증빙 수취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이 지금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내역에 해당되는 가산세 지급해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합쳐서 금액은 520만원. 이따가 520만원 어디다 반영해서 보는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산세에 해당되는 항목이 나오는 것들이 지급명세서예요. 지급명세서 미지출. 근데 이 지급명세서 미지출을 입력하실 때 기준에는 감면 세율이 있어요. 적용되는 감면 세율. 기간이 대부분은 1개월 이내. 제출을 하게 되면 감면이 50%가 감면이 돼요. 요거 내용이 주로 계산해서 입력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명세서인 경우에는 감면세율을 감면받으려면 대부분 1개월인데 얘는 3개월 이내에 돼요.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50%가 감면세율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여기 문제서에 보시게 되면 일용직 지급명세서 1사분기 미지출. 근데 제출 기한으로부터 4개월 경과했다니까 감면세율 적용 못 받아요. 3개월 이내에 여기 제출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지급명세서 말고요. 여기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그냥 1개월이에요. 1개월 이내 제출하게 되면 50% 감면세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1개월 경과했죠. 그래서 얘도 50% 감면세율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요. 1개월 이내 하게 되면 50% 감면 세액이 있는데 제출 기한인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따랐죠. 얘는 50% 적용시켜서 계산되는 가산세의 반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항목만 매번 발생해서 나오는 문제이고 실무에서도 법인세 조정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적용만 해주면 되는 그런 서식이란 말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가산세 계산서 클릭해 보시고요. 자, 그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보고인데 항목들이 여기서 주어진 대로 그냥 갔다 오는 입력만 잘 해주시면 된답니다. 첫 번째,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지출증명서류에 대한 거 여기 있죠? 미수치한 거 아까 이하고 얘 합쳐서 520만원이었었죠? 어떤 거요? 이에요. 원재료하고 소모품비 20만원에 대한 거 합쳐서 금액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얼마? 520만원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520만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10만 4천원 계산이 되죠. 두 번째, 여기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지급명세서에 대한 거 있잖아요. 지급명세서 미지출이라고 그랬는데 날짜도 벌써 경과했죠. 일단 금액은 800만원. 문치가 알아서 8만원 이렇게 계산해요. 그리고 얘는 경감세 50% 적용 못 받는다 그랬으니까 8만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사항 어딨나 여기 있죠?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미제출 금액은 5천만원. 얘도 1개월 넘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경감세 50% 적용 안 돼서 50만원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계산서 합계표 여기 있죠?
비상사학급여 미지출 공급가액은 1200만 원이 됐어요. 이게는 1개월 이내에 지출했기 때문에 50% 감면된다 그랬죠? 50% 하면 6만 원에 50%면 3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금액은 합계금액 가산세가 71만 4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됐단 말이죠. 얘를 저장 누르시고요. 그러면 가산세 계산서 작성 끝났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두 번째 문제에서 여기 가산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라고 했죠. 어디다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항목에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금액 있죠? 71만 4천 원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반영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영까지만 하면 끝나죠. 어찌 보면 이 가산세에 관련된 가산세 계산서가 여러분들한테 법인세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항목이고 점수 따기가 상당히 용이한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법인세 조정 계산서에서 5문항 중에서 최소한 여러분이 3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문항들이 여러 번 반복만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시간도 줄이고 점수도 높이고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회 기출문제 법인세 관리 부분 파트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